안녕하세요. 클릭 세상 속으로 박성우입니다. 나만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최근 남쪽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상에서는 제주도 노키즈존을 정리한 게시물이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작성자는 제주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어린이 출입 금지 구역이 어마어마하다라면서 미리 확인을 해서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으면 좋겠다면서 정보 공유 차원에서 이 게시물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게시물이 엄마들이 주로 보는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빠르게 공유되자 게시글에 언급된 가게들이 명단에서 자신의 가게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하며 논란이 불거진 거죠. 다시 불붙은 노키즈존의 찬반 논란을 집중 조명해 봅니다. 최근 노키즈존이 늘어나면서 인터넷상에서도 노키즈존 카페와 음식점 목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음식점이나 카페는 이 같은 목록이 나쁘게 소문날 수 있다며 꺼리고 있는데요. 노키즈존인 줄 몰라서 헛걸음하지 않기 위한 정보 공유 차원의 글이 업주들에겐 일종의 블랙리스트처럼 낙인 찍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제주도 노키즈존 목록은 이건 영업 방해다라는 업주의 입장과 고객이 갈 수 없는 장소를 공유하는 일이 왜 영업 방해냐라는 고객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대체 아이들의 음식점 출입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반응을 한번 살펴보면요. 전시회장이며 카페며 애들이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잘한다 내 새끼 이러면서 그냥 두는 부모들 진짜 최악이다. 네, 그렇죠. 물론 아이들이 식당에서 떠들거나 뛰어다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이 이걸 방치하는 경우가 실제로 꽤 많습니다. 또 내 돈 주고 모처럼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 아이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솔직히 짜증이 났어요.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조용히 식사를 즐기고 싶은 건 해당 식당을 찾는 손님들의 당연한 권리죠. 애들 때문에 이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건 문제라는 겁니다. 이처럼 공공장소에서 부모들이 방치하는 아이들의 행동이나 소음이 타인을 불편하게 한다는 게 노키즈존 확산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게다가 가게 주인들의 속사정은 따로 있습니다. 자칫 사고라도 나면 주인의 책임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 음식점에선 4살짜리 아이가 뛰어다니다가 넘어지면서 냄비를 엎어서 옆자리 손님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아이의 부모는 음식점의 관리가 소홀했다며 음식점 주인에게 책임을 돌렸고 결국 음식점 주인이 손님의 피해 보상을 전부 책임져야 했습니다. 이후 음식점 주인은 5살 이하 아이의 식당 출입 금지를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네, 식당에 가보면 너무하다 싶은 부모들이 일부 있긴 하죠. 반면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노키즈존은 그냥 웃어 넘길 만한 일이 아닙니다.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두고 반대 여론도 상당합니다. 반응을 좀 보면은요. 엄마라고 해서 맛집이나 예쁜 카페 가고 싶지 않겠어요? 당황스럽고 불쾌합니다. 일부 잘못된 부모의 육아가 일반화된 게 문제입니다. 네, 그렇죠. 아이를 둔 부모들은 어쩌다가 외식을 하거나 아이를 데리고 커피 한 잔 마시려고 해도요, 눈치를 봐야 되느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극히 일부인 무개념 부모들 때문에 다른 부모들까지 피해를 본다, 이런 의견입니다. 또 노키즈존 논란에 이기심이 엿보입니다. 배려심은 점점 사라지고 자기 이익과 권리만 강조하면서 아이들을 피해주는 존재로 대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입니다. 네, 아이와 그 부모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점점 부족해지는 사회적인 분위기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노키즈존은 과연 아이들에 대한 차별일까요? 2017년 남한의 국가인권위원회는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사업주에게 아동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노키즈존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데요. 눈에 띄는 건 아이와 그 부모를 배제하고 차별할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할 방법을 찾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이의 출입을 환영하는 웰컴 키즈존인데요. 수유실이나 기저귀 교환대 같은 공간도 마련이 돼 있어서 눈칫밥을 먹던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아이들이 뛰거나 울면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우는 건 그러려니 하고 참는데요. 아이들이 싸우고 또 시끄럽게 떠드는데도 그냥 놔두는 부모에겐 정말 한마디 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이는 온 마을이 키운다, 이런 말이 있죠. 노키즈존 문제, 엄마도 가게 주인도 또 손님도 서로 배려하는 것에서부터 풀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북한 부유층 사이에서는 살까기용 대형 공, 그러니까 짐볼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죠. 과거 북한에선 몸집이 좀 있어야 보기 좋은 몸매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날씬한 몸매가 아름다운 여성의 상징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남한에서도 짐볼 같은 운동기구를 이용해서 집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일명 홈트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홈트, 이게 대세로 떠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살이 너무 쪘다 또는 건강이 안 좋아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때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헬스장에 가는 겁니다. 헬스장은 다양한 운동기구를 구비해 놓은 실내 운동 공간인데요. 꽤 비쌉니다. 보통 1년 회원권의 경우 도심 번화가는 100만 원 정도가 드는데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1%가 운동시설에 등록한 후 1개월 이내에 운동을 포기한다고 답했습니다. 퇴근이 늦어서, 비가 와서, 저녁 약속이 생겨서 차일피일 하다가 결국은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홈트는 이런 핑계가 통하질 않습니다. 집에서 하다 보니까 시간과 장소, 날씨에 제약 없이 아무 때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운동 방법은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에서 무료로 볼 수 있어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이 장점인데요. 홈트 관련 영상 과연 얼마나 많을까요? 유튜브의 검색창에 홈트레이닝이라고 한글로 치면 약 21,300여 개의 동영상이 뜹니다. 게다가 난이도별, 신체 부위별 운동법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선택의 폭 또한 넓은데요. 홈트는 살까기에 관심이 지대한 여성들 사이에서 더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출산 후 불어난 살을 빼고 싶은 주부들 사이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부들이 홈트에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요? 한번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동영상을 보기만 했는데 점점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된다. 나도 날씬했던 과거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또 헬스장 끊어놓고 일주일 만에 포기했다가 우연한 기회에 홈트를 시작했어요. 시간 없는 엄마들에겐 홈트가 제격입니다. 이런 의견입니다. 살림을 하고 또 육아를 하면서 틈틈이 자투리 시간에 할 수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홈트를 한다는 주부들이 많습니다. 스미 홈트, 김뽀마미, 김사과, 낸시, 이런 일명 아줌마 홈트 선생님의 동영상이 그래서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이들은 모두 산후 우울증을 겪었고 운동으로 이를 극복했다는데요. 건강을 되찾은 그들의 성공담은 출산 후 몸매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선입견을 깨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서 더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한 10년 전쯤에요, 운동 한번 해보려고 값비싼 운동기구를 집에다가 사들인 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운동을 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비싼 기구는 빨래거리가 돼버렸습니다. 운동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거 사실 값비싼 운동기구가 아니라 의지라는 거 알 수 있는데요. 운동할 마음과 휴대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운동 전문가를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제보다 건강한 오늘을 위해서 간단한 운동부터 지금 당장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박성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